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점심 먹고 졸릴 테니 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시작! 야, 너도 음악 할 수 있어.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또 재미있는 게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해볼 음악 게임은 노래 이어 부르기입니다. 노래 이어 부르기란 노래의 가사를 번갈아서 리듬과 음정에 맞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연습곡으로 비행기를 한번 이어 부르기 해볼게요. 반주에 맞춰서 선생님이 빨간 글씨, 여러분이 검은색 글씨를 이어 부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곽우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검정색 글씨를 이어 부르게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곽우진 선생님과 함께 비행기로 이어 부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멈췄었나? 자, 여러분 비행기 검정색 글씨로 잘 따라 했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실전곡으로 들어가서 곰 3마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즐겁게 곰 3마리 우리 작년에 1년 내내 했어요. 준비할게요. 시작! 곰 3마가 여러분 잘 따라했나요? 생각보다 어렵죠? 이제 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음악 시간 이어 부르기로 시작해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우리나라 음악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리뷰를 잠깐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조선 전기의 음악을 발전시킨 두 왕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세종대왕과 성종이었죠. 다들 기억나나요? 자, 두 번째 문제. 조선 후기는 어떤 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나요? 여기저기서 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바로 선비들에 의한 풍류방 음악과 서민들에 의한 민속 음악 이 두 가지가 성행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근대음악과 현대음악에 대해서 소개해 볼 거예요. 근현대음악을 배우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빼앗긴 들을 되찾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저는 무형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이죠.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입으로 퍼지는 건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과 독립 이런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세대들에게도 불려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처절한 절규였고 때로는 애절한 기도였던 그 노래들을 다시 함께 부릅니다. 봄을 부릅니다. 네, 방금 본 영상에서 나온 노래가 뭐였죠? 네,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노래입니다. 선생님도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애국가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근대음악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음악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번 궁중음악이 더 성행하였다. 2번 우리나라 음악의 보존이 잘 이루어졌다. 자, 정답은 네, 두 가지 모두 아니었습니다.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무형의 무기라고 불리는 노래, 음악을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제압하려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네, 당연히 제일 높은 사람, 바로 왕을 제압하려고 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대 음악은 세종대왕과 성종이 열심히 가꾸어 놓았던 궁중음악을 탄압했습니다. 악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더 이상 궁중에서 음악 소리가 듣기 어려워졌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궁중음악의 명맥을 잇기 위해 조선정악전습소와 이왕직 아학부에서 문화생을 길러 궁중음악을 가르치고 공연하면서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이렇게 궁중음악이 힘을 못 쓰게 되자 민간음악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갔어요.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했던 판소리는 새로운 장르로 탄생하여 창극이라는 장르가 생겨났습니다. 창극이란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가 공연하는 판소리에서 지금의 뮤지컬처럼 무대에서 여러 명의 가수들과 공연하는 형태의 새로운 장르였어요. 네, 여기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창극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토끼 그리고 자라의 이야기인 수군가의 한 대목을 창극으로 연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는 시기가 바로 근대음악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대음악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을 한 이후에는 기존의 국악의 뿌리를 이어오던 기관이 국립국악원이라는 모습으로 개원되었고 각 대학교에 국악과가 신설되었어요. 지금 서울의 남부터미널 쪽에 있는 예술의 전당 다들 알고 있죠? 예술의 전당 바로 옆에 국립국악원이 바로 1951년 개원된 국립국악원입니다. 또한 현대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김덕수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사물놀이는 다들 들어봤죠? 사물놀이는 총 몇 개의 악기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4개의 악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꽹과리, 장구, 북, 징 이렇게 4가지 악기로 이루어진 새로운 장르가 바로 사물놀이입니다. 김덕수가 바로 이 사물놀이라는 장르를 처음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공연을 하고 계시죠. 우리 이 김덕수라는 사물놀이를 창제한 인물의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사물놀이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의 연주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장구를 치던 머리가 흰 분이 계셨죠? 그분이 바로 사물놀이를 창조한 김덕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사물놀이만 따로 공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현악과도 합주하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SBS에서 방영하고 있는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 아나요? 그 프로그램에서 사물놀이 그리고 비보잉, 디제잉이 함께 크로스오버 하기도 했죠. 이렇게 새로운 음악의 창제와 더불어서 몇천 년의 역사를 그대로 담은 우리나라 음악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재되었던 것은 바로 종묘제례악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가곡, 판소리,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리랑, 그리고 강강술래 등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란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여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이것은 후대에게 알려주기 위해 보존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정하여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 음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 더 잘 알리고 발전시켜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우리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 음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부심을 좀 가지게 되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음악사 중 근대음악과 현대음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구글 퀴즈를 풀고 제출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음악과 함께 좋은 하루 보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